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달 가장 큰 종목인 넥스틸이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워밍업으로 미리 알아본 종목이니까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넥스틸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약이 진행됩니다.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하고는 청약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8월 21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상장 예정일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날 단독으로 상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하튼 내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드릴 때 상장 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 뉴스가 조금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조할 것이라고 예고가 어느 정도 되었던 종목이었는데요. 기관 경쟁률이 236대 1, 의무 확약 비율은 0.6%인데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 비율 모두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늘 청약을 시작한 빅텐츠와는 다르게 증권신고서를 6월에 제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뻥튀기 청약을 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이런 변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기관들에게 외면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한 달 확약이 3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수량 기준으로 0.6%, 건수 기준으로는 0.4%입니다. 의무 확약 자체가 너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도 의무 확약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 가격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11,50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량 기준으로 보면 상단 가격인 12,500원을 신청한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5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12,500원을 초과 신청한 비율도 17%가 있는데 반대로 하단 미만 가격을 신청한 수량 비율이 24%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량 기준으로 보면 공모가 상단 가격 이상을 신청한 수량이 많았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참여 건수 기준으로 보면 상단 가격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37%로 줄어들고 하단 가격을 신청한 비율이 26%, 그리고 하단 미만 가격을 신청한 비율이 36%로 가장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량 기준으로만 보면 공모가가 하단으로 결정된 것이 보수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청약 참여했던 기관들의 건수 기준으로 보면 하단 가격이 아니고 하단 미만으로 결정되어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딱히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수요 예측이 부진했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청약 정보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구주 매출입니다. 구주 매출 주체가 넥스틸 홀딩스인데 이름만 들었을 때는 계열사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이 만든 투자 목적 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은 아니지만 이번 IPO 모집 수량 중에 48%나 되는 수량으로 여기가 구주 매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IPO로 조달하는 자금 중 절반만 회사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상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이 수요 예측 부진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우려인데요. 워밍업에서도 실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넥스틸 과거 3년 동안 매출이 매년 2천억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엄청난 이익이 나왔고요.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전년 실적의 3분의 1 정도 실적을 1분기에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넥스틸은 최근에 엄청난 실적으로 등장하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넥스틸의 제품 가격이 작년에 정점을 찍고 현재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락세가 조만간 진정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올해 남은 실적이 1분기보다는 저조할 것이라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실적이 피크를 찍고 점점 내려오는 피크아웃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IR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2분기 실적을 질문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청약을 망설였던 기관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결국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하게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넥스틸처럼 공모 가격이 하단 이하로 잡혔던 종목들 성적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공모가가 하단 이하로 잡힌 종목은 CU박스부터 파로스아이 바이오까지 총 6종목이 있었습니다. 6종목의 상장일 성적을 보니까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결정된 종목은 시초 가격은 모두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반면에 공모가가 하단으로 결정된 두 종목, 나라셀라와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시초 가격이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틸도 하단 가격으로 공모 가격이 잡혔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게 표본 개수가 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통계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잡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체크하겠습니다. 넥스틸 총 7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175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하나증권이 단독으로 주관을 하는데요. 일반 청약 한도는 8만 5천 주, 풀 청약하려면 증거금이 약 4억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30주이고 증거금은 17만 2,500원이 필요하고요. 하나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 20% 비중을 꽉 채워서 140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는데요. IR 자료를 보니까 직원 수가 38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수로 n분의 1을 해보면 1인당 3,675주를 배정받게 되는데요. 풀청약하려면 증거금이 4,226만 원이 필요합니다. 청약 증거금이 만만치가 않고 또 수요 예측 결과도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청약을 망설이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물량은 미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나오면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추가 배정을 해도 되고 기관에게 추가 배정해도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기관에게 추가 배정하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만약에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나오더라도 기관에게 추가 배정하면서 일반 투자자 배정 수량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상장일에 683만 주로 전체 주식의 26% 정도가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이즈가 조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785억 원으로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125만 주, 전체 주식의 5% 정도 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딱 한 곳인데 구주 매출로 주식을 매각하는 넥스틸 홀딩스가 자녀 주식의 또 절반을 상장일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틸 홀딩스는 상장하면 본인들이 가진 지분을 거의 다 정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이 많지 않고 개인 주주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넥스틸 홀딩스가 상장일에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장일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주관사인 하나증권은 작년 말에 이 종목에 9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만 주를 취득을 하였는데요. 주당 취득 가격이 9,500원이니까 공모가보다 2,000원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나증권이 취득한 이 물량은 보호횟수가 한 달 걸려 있는데요. 상장 후 한 달 뒤부터 매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두 가지를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했던 파도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요. 시초가도 공모가 대비 15% 아래에서 출발을 했고 10시 즈음에는 주가를 꽤 올리면서 공모 가격 근처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다시 하락하면서 종가는 11%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종목들처럼 종가가 크게 빠져서 마감하지 않았고 오늘 시초가보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도에서도 느꼈지만 여전히 공모주 시장은 소강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 상장했던 MI큐브처럼 유통 물량이 좋은 종목들은 좋은 수익을 주었으니까요. 최근 시장 흐름은 유통 물량이 상장일의 성적을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넥스틸의 경우에는 유통금액이 785억 원으로 약간 큰 편이지만 유통물량 비중으로 보면 26%이니까 유통물량은 양호한 종목이거든요. 물론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였기 때문에 이 유통물량이 수요 예측을 이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모든 조건이 최악인 상태로 등장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틸이 공모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선정했던 유사 기업이 휴스틸, 세아제강이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도 지금 피크아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휴스틸은 PER이 1.3배, 세아제강은 2.5배인데요. 넥스틸은 두 종목의 중간인 1.6배로 상장하게 되는데 넥스틸의 밸류가 높냐 낮냐를 떠나서 저는 세 종목 모두 현재 밸류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투자를 해보려면 넥스틸이 유사 기업보다 밸류가 낮은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PER 기준으로 보면 세아제강보다는 밸류가 낮게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매출액 기준으로 한번 밸류를 살펴보니까 넥스틸은 공모가 기준으로 PSR이 0.4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세아제강은 PSR이 0.2배, 휴스틸은 0.3배로 오히려 넥스틸 PSR 배수가 유사 기업보다 더 높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익을 제대로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액으로 비교를 하는 PSR을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 볼륨 자체가 유사 기업보다 작은데 이익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패스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공모주 시장 분위기와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상장일에 수익을 주더라도 주당 4,000원 이상 수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청약을 해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넥스틸은 깔끔하게 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도 성적이 좋지 못했죠. 빅텐츠도 같이 패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